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슬기롭게 즐거운 영어생활 하고 계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은 아이들하고 슬기로운 영어생활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책을 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 사이트를 보면서 같이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웬디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웬디북은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웬디북이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서점으로는 저는 웬디북을 이용을 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잉크앤패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웬디북, 오늘은 웬디북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웬디북을 들어가는 이유는요. 책만 따로 살 수도 있고 책과 음원을 같이 구매할 수도 있어서 사실상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사기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분류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연령별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연령별 분류를 해서 3세까지, 4세에서 6세까지, 7세에서 9세까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나이별로 책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림책, readers, 챕터북 이런 식으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책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분류가 굉장히 쉬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책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4세, 6세를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시면 4세, 6세가 보는 책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의 영어 노출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4세일지라도 보는 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엄마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림책을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림책이 굉장히 쉬운 책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림책은 그림이 주가 되고 글이 그 밑에 깔려 있는 책인데 그림이 주가 된다고 해서 사실상 글밥 자체라든가 글의 레벨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지 아니면 리더스를 보는지에 따라서 그림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마의 선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볼 것인가 라고 결정을 했었을 때는 선호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아이의 영어 수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 나이로 나눌 것인가? 책의 분류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나눌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책을 고르는 양대 산맥으로 불려지는 것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렉사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AR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렉사일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렉사일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웬디북에서 아주 친절하게 렉사일이 뭔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렉사일하고 AR은 이 지수를 나타내주는 회사가 둘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렉사일이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메타매트릭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렉사일이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영어 지수가 딱 나와요. 아, 이번 수능은 1200에서 1600 사이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렉사일이 쭉 나오거든요. 왜 바로 렉사일이 나오냐면요. 렉사일의 가장 기준은 사실은 어휘의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를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휘의 난이도,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 라는 것을 가지고 렉사일 평가를 하게 되고요. 렉사일 같은 경우는 BR, 비기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기준을 알고 보시긴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렉사일보다는 AR을 더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렉사일만 가지고 이 아이의 지수를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보자마자 이게 무엇이구나 얘가 렉사일이 600이야 라고 했을 때 나한테 렉사일 600이 몇 학년 정도의 아이가 읽어야 되는 건지 감이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웬디북에 가서 보시면 300 미만은 1학년이야. 140에서 500 정도면 2학년이야.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grade 12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기가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능 문제가 1200에서 1600 사이로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의 레벨,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책 레벨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구나 볼 수는 있는데, 단지 렉살만 딱 놓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렉살보다 AR이라는 북 레벨을 더 선호를 해요. 이건 그냥 직감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점수가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AR이라는 건 Accelerated Reader 라고 해서 미국의 르네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르네상스라는 회사에서 책을, 굉장히 많은 책을 가져다가 놓고 요 점수대 요 책은 어느 정도 학년이 읽는 책이야 라는 걸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러닝에서 2.1이야 요렇게 하면 그 앞에 있는 점수가 학년이고요. 뒤에 나오는 점수가 아이의 개월수를 말해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볼게요. 1.0 이하라고 되어 있죠. 1.0 이하로 되어 있는 건 미취학 아동용입니다. 아직 1학년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1.0에서 1.9까지는 미국 아이들 기준으로 미국 아이들 1학년에서 1학년 9번째 달까지야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2.0이면 2학년부터 2.9, 2학년 9번째 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책을 어느 정도 읽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만약에 AR 검사를 해봤는데 2.5야 이렇게 나면 2학년 미국 아이 2학년 5번째 달 정도 수준의 책을 읽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R이라는 것과 렉사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읽고 있어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렉사일 같은 경우는 어휘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AR은 어휘도 들어가고요. 글밥의 길이라든가 난이도도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기준으로 잡는 건 AR 3.0을 기준으로 잡아요. 3.0이 최되지 않는 경우들은 주어진 팩트만, 주어진 사실 정보만 그대로 연결해서 읽는 정도. 그 다음에 AR이 3점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조합을 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아이에게 어떤 레벨이 맞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골라주신다고 한다면 AR의 점수대와 함께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AR이라는 점수 자체는 책에 있었던 단어, 책에 있었던 문장의 어려움 정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굉장히 쉬운 책인데 두꺼운 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려운 책인데 얇은 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AR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북 포인트라는 걸 같이 줘요. 그래서 얇은 책에는 북 포인트는 0.5, 두꺼운 책 북 포인트를 20점까지도 주고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큰 두께를 가지고 있는가 정도에 따라서 책의 범위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책 하나를 한번 가볼게요. 분야에서 이렇게 그림책을 봤어요. 자, 그림책을 선택해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기서 같이 가볼게요. 그림책 선택해서 갔어요. 자, 여기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하이드 앤 시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책의 뭐 형태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첫 번째 대상 연령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세에서 6세, 7세에서 9세 이렇게 돼 있으면 어린 친구들 4세부터 시작해서 뭐 크게 되면 9세 정도까지 봐도 재밌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림책이기 때문에 좀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같이 그림 찾기처럼 예를 들자면 hide and seek니까 숨바꼭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까 라고 했었을 때 4세 아이들이 저 뒤쪽에 있는 그 파란 옷을 입은 친구를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림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 뭐 조금 더 나이가 컸을 때 내용을 좀 더 글밥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주제는 번역서가 출간된 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책들 중에서 번역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서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쪽에는 영어가 있고 뒤쪽에는 한국어가 들어 있거나 그런데 얘는 번역서는 출간됐지만
우리는 지금 이 책으로 판매하는 건 영어만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학교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 친구 관계, 우정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에 관련된 것인지가 보이고요. 분야는 그림책, 그리고 수상 추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앤서니 브라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을 많이 받는 작가니까 정말 상을 받은 책이야? 추천 받은 책이 이런 거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레벨은 AR로 점수가 나왔는데 2.0이니까 2학년 정도, 그래서 2학년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2학년이면 9세까지만 읽어야 되나요?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같이 가주면 돼요. 레벨이라는 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이들에 따라서 자기 북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 북레벨보다 훨씬 더 낮은 걸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레벨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레벨만 기준으로 두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어 정도를 알고 계신 후에 아이가 이 책을 즐겁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다가 더 초점 두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찾아보고 그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책 어떤 것들이 재미가 있을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책을 찾기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정말 아주 넓은 드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슬기로운 영어 독서 생활 오늘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